안녕하세요. 부자를 꿈꾸는 개미 북구미의 한정수 기자입니다. 여러분, 메타버스라는 용어 이제는 좀 익숙하실 텐데요.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올해 초부터 메타버스 테마가 시장에서 엄청 인기를 끌었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메타버스 전문가를 한 분 모시고 앞으로의 시장 전망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 책인데요. 나의 첫 메타버스 수업이라는 책을 쓰신 이재원 티타임즈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고요. 이 책 소개도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이재원 기자입니다. 먼저 저희 티타임즈는 머니투데이 내에서 미디어 스타트업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조직인데 여기서 메타버스, 반도체, 클라우드, 블록체인을 비롯해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각종 컨텐츠를 전하는 그런 뉴미디어 스타트업입니다. 저희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방금 소개해주신 대로 나의 첫 메타버스 수업이라는 책을 최근에 발간을 했는데 메타버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이게 제가 2020년 12월에 유튜브 채널에서 거의 국내에서는 두세 번째 정도로 메타버스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당시에는 국내 자료도 많이 없어서 외신이라든지 영어로 된 페이퍼들을 많이 봤는데 그 뒤에 이제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특히 지인들이, 기업에 있는 지인들이 회사에서 메타버스 준비하라는데 나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위해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정말 쉬운 책을 써보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쓰게 됐고, 제가 IT 관련한 전공은 아니거든요. 소위 말하는 문과생인데 문과생의 입장에서 메타버스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런 좀 관점에서 쓰다 보니까 좀 입문서 개념으로 책을 썼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새 아주 잘 팔린다고 하니까 한 번씩 검색해서 꼭 사서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한번 내용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 사실 메타버스라고 하면 아직 개념이 정확히 와닿지 않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아직 책이 읽기 전인데 솔직히 메타버스 그냥 막연하게는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개념이 없거든요. 나름 전문가시니까 간단히 개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메타버스 이 영단어의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 기사에도 보면은 메타는 비욘드, 그러니까 뭔가 넘어서다는 뜻의 접두사이고, 그리고 뒤에는 유니버스, 그러니까 세계라는 뜻. 그래서 뭔가를 현실을 넘어선 세계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계세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냥 현실을 넘어선 세계니까 가상 세계 아니냐 이렇게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데, 또 영화로도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라든지 매트릭스 같은 영화를 보면은 그냥 사람들이 가상 세계에 가서 사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게 가상 세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책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메타라는 뜻의 이 넘어서다는 거는 무조건 현실에서 가상으로 넘어간다 이런 것보다는 현실의 뭔가 제약이라든지 물리적인 제약, 시간적인 제약을 좀 뛰어넘어서 뭔가 가상의 것들을 결합을 해서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선다는 뜻이 무조건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현실과는 완전히 격리되어 있는 다른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오히려 더 어려우실 것 같고, 현실 세계에 발붙이고 있는 상태에서 각종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메타버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메타버스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굉장히 다양하다고들 하던데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이게 그러니까 플랫폼이 여러 가지다 이렇게 네네. 받아들이면 되는 건지. 우선은 서비스가 다양하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메타버스의 종류라는 게 처음에 나온 게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의 이제 비영리 연구 단체에서 구분을 좀 했어요. 메타버스라는 게 나왔을 때. 그래서 대표적으로 4가지인데 디지털 트윈, 그러니까 우리 현실을 그대로 복제한 디지털 트윈이 있고, 다른 하나는 라이프 로깅 메타버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라이프 로깅이라는 게 우리 삶을 그냥 기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 스토리 이런 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라이프 로깅 서비스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메타버스가 된다라는 의견이 여기서 나온 거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VR 기계 있잖아요. VR 오락실이라든지 그런 거 요즘 많이 생기니까 이제 VR 기기, 그럼 VR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가상현실 또 하나의 메타버스가 되고, 포켓몬고 아세요? 이 핸드폰 이렇게 접는 스마트폰으로 우리 그냥 길 가다가 보면은 거기에 막 포켓몬 나오고 이제 그런 게임이었는데, 그런 기술을 AR 증강현실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한 증강현실 메타버스가 있다. 그런데 이게 2000년대 초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 나온 게 그게 거의 한 20년 전에 나온 개념이다 보니까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게 막 섞이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분류를 바탕으로 메타버스를 분류하는 건 이제 조금 어렵지 않겠나. 왜냐면은 요즘 메타버스로 많이 설명을 하는 제페토라는 서비스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아바타 기반이고
우선 물론 VR 기기를 쓰진 않지만 현실과 전혀 다른 가상 세계, 그러니까 VR 메타버스를 할 수 있는 건데 또 한편으로는 거기서 이용자들이 같이 막 사진도 찍고 그래서 업로드하고 내 사진 자랑하고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같은 거예요 딱. 그러니까 라이프 로깅 메타버스이기도 하고 둘이 막 섞이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구분해서 어떤 메타버스다라고 말하기는 이제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언급을 해주셔서 제가 드리는 질문인데 되게 기초적인 질문이긴 한데 영화 같은 데 보면 무슨 고글을 쓴다든지 아니면 무슨 수트를 입는다든지 네네. 뭐 이런 방식으로 메타버스 세계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뭐 이런 게 그러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지. VR 고글 같은 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뭐 그쵸, 저 영화 같은 데 많이 보면 나오는, 막 네, 이렇게 요즘 탁 착용하고. 아니면 미국 뭐 컨퍼런스 하는 데서 막 네네. 단체로 쓰고 있는. 근데 반드시 그런 디바이스가 메타버스에 꼭 필요하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 북구미에서 다루셨던데 지난번에 로블록스 같은 경우도 네네. 메타버스라고 하잖아요. 상장한 미국 회사. 근데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 지원하는 하드웨어 플랫폼이 PC 그리고 이런 스마트폰이 대부분이거든요. 제페토 역시 스마트폰 기반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꼭 VR이 있어야 메타버스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이미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이 접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있으면 네네네. 예, 대체로 그런 복잡한 어떤 디바이스가 없이도 네네. 메타버스에 접속을 할 수 있다. 접속할 수 있다. 네, 뭐 우선은 이렇게 접속할 이해하면 수 되겠다. 있다라고 네, 네. 하면 되고 그 VR이라든지 AR이라든지 말씀해주신 걸 실감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를 가상 세계를 정말 진짜처럼 느낄 수 있게 그런 가상의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실감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술들은 물론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페이스북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빅테크 기업에서 디바이스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출시가 된다면 그거를 기반으로 한 또 메타버스가 계속 나오겠죠. 그런 점에서는 실감 기술을 지원하는 디바이스 시장은 굉장히 넓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생태계에서는 굳이 아직까지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진 못하지만 네, 앞으로 네, 고도화된 디바이스를 필요로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네, 뭐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저희 스마트폰이 네. 처음 나왔을 때도 사실 여기서 뭐 할 수 있는 게 크게 많지는 그치, 않았잖아요. 옛날엔 그랬죠. 애플이 뭐 좀 앱들을 내놓긴 했지만 근데 반대로 또 스마트폰이 점점 좋아지면서 게임 사양도 점점 좋아지고 더 재밌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처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계속 성장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시장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시장에서도 메타버스 테마가 꽤 큰 주목을 받았었어요. 네. 그래서 많은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 내렸다가 막 했던 것 같은데 알체라나 뭐 자이언트 스텝 뭐 이런 것들 떠오르는데 어떤 종목들이 얼마나 올랐었는지 좀 기억을 하시나요? 그간에 어떻게 흐름이 있었는지? 메타버스라는 이런 테마가 막 생기기 시작한 게 작년 이제 12월 작년 12월에 메타버스가 처음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긴 한데 제일 많은 관심을 받았던 거는 아마 로블록스 상장인 것 같아요. 당시에 3월쯤에 상장을 했죠. 시초가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오히려 그 뒤로는 시장에서는 조금 분위기가 좀 관심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봄에서 여름 직전까지는. 그러다가 올해 한 7월쯤에 알체라와 자이언트 스텝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이죠? 네, 한국 시장에서 자이언트 스텝과 알체라가 많이 상승을 하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는데 약간 붐같이 막 이렇게 네, 확 네. 그랬었죠.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3월에 상장을 했는데 7월에 150% 가까이 상장을 했어요. 시초가에 비해서. 지금은 뭐 10만 원 선을 유지를 하고 시초가 대비해서는 170% 정도 상승한 걸 유지를 하고 있고 그 정도면 정말 많이 올랐네요. 네, 그렇죠. 자이언트 스텝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쉽게 말하면 가상 세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VFX라고 해서 시각 효과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 전문 기업인데 디지털 휴먼이라고 해서 메타버스 세상 속에서 이렇게 활동을 할 요새 아바타보다는 인기에 있는 가상인간. 네, 그거죠. 가상인간, 네. 가상 모델로도 많이 쓰죠. 가상인간들을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가진 기업인데 그 SM 엔터테인먼트 아이돌 중에서 에스파 아시죠? 뭐 알아요. 냅다 디그 그 정도는 알아요. 네. 그 에스파가 아바타가 있어요. 그 아바타를 만든 기업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그런 기술들을 선보이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은 기업이고 그 알체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에서 투자를 한 기업인데 인공지능을 통해서 영상 인식을 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뭐 신발 회사라든지 그런 데서 우리 신발 가서 못 신어보게 되면은 네네. 네네,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찍으면은 맞아요. 우리 발 모양을 인식을 해서 거기 위에다 자기네 신발을 신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양을 보여주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그런 기술을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이버 제페토 서비스의 기반 기술이 되는 이런 기술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근데 알체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다가 근데 본인들이 메타버스 기업 아니라고 해서 네, 뭐 본인들은 메타버스는 자기들의 이제 사업 분야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뭐 지금도 하락을 한 상태인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알체라 같은 기업도 사실 장기적으로는 이게 메타버스 기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메타버스를 테마를 보실 때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당장 메타버스 기업이라는 곳은 사실 없다고 봐야 돼요. 그쵸. 예, 네, 메타버스 뭐 표방하는 기업은 많지만 메타버스를 완성한 기업도 없고
페이스북도 이제 메타버스를 하겠다라고 이름을 바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기술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혹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조금씩 더 발전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메타버스 전문가신데 이렇게까지 많이 알려지기 전부터 메타버스에 네네. 대해서 좀 공부를 해오시고 취재를 계속 해오셨잖아요. 네. 실제로 투자 성과가 좀 있나요? 투자를 실제로 하시긴 하셨나요? 아, 네, 그렇죠. 그냥 저희는 이제 언론인이니까 가능한 한도 내에서 이렇게 뭐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 해외든 국내든 가리지 않고 조금씩 좀 오히려 관심을 갖기 위해서 좀 투자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있었나요? 많이 네, 보셨나요? 그래도 많이 벌었냐고요? 많이 벌지는 못했는데 알체라 같은 기업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쨌든 성과가 좀 있긴 있었다. 네, 내가 확실히 예전부터 성과는- 취재를 해왔기 때문에 네네. 그 메타버스 테마라는 것 자체가 올해 계속 그래도 상승세에 있었기 음. 때문에 기업들이 뛰어들고 그다음에 언론에서 관심을 가진 것만큼의 상승세는 사실 없었다고 보는 게 맞지만 그래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상승이 있었다. 이럴 수 제가 이 있습니다. 질문을 왜 드렸냐면 다음 질문을 하기 위한 빌드업이었는데 아.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거는 사실 그래서 앞으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중에 뭐가 좀 성장 여력이 있을까? 이런 거 네, 제일 네. 궁금해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취재를 하시면서 혹시 아직 주목을 좀 덜 받은 종목이 있다거나 성장 여력이 좀 있어 보인다거나 뭐 그런 기업이 있다면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기업이 메타버스 산업에서 어떻게 활약할지는 아직 시장이 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대신에 메타버스 산업이라는 거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자동차 산업 얘기하면 보통은 완성차 업체만 생각을 하잖아요. 자동차 뭐 파는 회사, 현대차, 그쵸. 뭐 기아차. 이게 한데 생각해 보면은 그 배후 부품 산업이 업체들. 굉장히 많잖아요. 심지어 테슬라가 인기를 끌면서는 배터리 업체들까지도 자동차 산업에 편입이 된 것처럼 메타버스도 크게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하드웨어 기업 중에서는 메타버스도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기가 결국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회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디로 발전을 하든지 간에 디스플레이는 네네. 약간 필수적이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메타버스 세상 속에서 뭔가 영화를 보고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메타버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는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안경이든 아까 말씀하신 그러네요. 고글이든 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말씀하시는 분들은 LG 디스플레이 같은 그런 디스플레이 회사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마찬가지로 이 GPU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들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엔비디아가 있겠습니다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런 그래픽 기술은 거의 이제 메타버스 산업에 있어서는 석유 같은 가장 원천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엔비디아도 스스로도 이제 메타버스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디스플레이도 직접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도 굉장히 아직도 엔비디아가 많이 사실 올랐잖아요. 많이 2년, 한 2, 3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더 좀 주목이 되는 회사다. 시장에서는 앞으로 상승 여력이 더 있다고 평가한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VFX, 그러니까 시각 효과 네네. 회사,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 회사, 그리고 메타버스 세상은 또 음향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소리를 그냥 이어폰으로 스테레오로 듣는다고 해서 뭔가 공간감이 형성되지는 않잖아요. 내가 거기에 와 있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은 아, 그쵸. 네. 뭔가 접속을 했는데 소리는 그냥 우리 스피커로 듣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어색할 텐데 마치 소리만으로도 우리가 특정 공간에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을 공간 음향 기술, 뭐 스페이셜 사운드 뭐 이런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술을 좀 개발하는 회사들도 국내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 하드웨어 쪽으로 네, 말씀을 네. 해주신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혹시 주목해볼 만한 기업들이 있을까요? 뭐 소프트웨어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사회를 만들 거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우선은 가장 주목받을 거는 아무래도 엔터테인먼트 산업 쪽이 주목을 받지 않겠나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계세요. 왜냐면은 팬덤이 뭔가 그쪽에서 뭐 이런 거 팬덤도 말씀하시는 거죠? 있고 엔터테인먼트라는 게 단순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음악, 아이돌 뭐 그런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제일 많이 한 건 사실 게임이잖아요. 뭐 아이폰 처음 앵그리버드 나왔을 때 이런 거. 앵그리버드, 뭐 애니팡, 뭐 과일 자르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프룻 닌자. 네, 프룻 닌자 뭐 그런 게 굉장히 인기를 얻었듯이 뭔가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오고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이 가장 쉽게 즐길 수 있는 거는 우선 엔터테인먼트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아이돌 산업 같은 경우에는 콘서트 같은 거 직접 가지 않더라도 혹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좀 각광을 받지 않겠나 이런 예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게 뭐 저희가 단기적인 예측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한 뭐 3, 4년, 최소한 뭐 2, 3년, 5년 막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메타버스 산업은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주신 디스플레이라든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적절한 기업들 잘 찾으면 네, 네. 장기 보유하고 있으면 우리도 막 테슬라 대박 나듯이 대박 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보시나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지 뭔가 메타버스 서비스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이런 회사들을 주목하는 것보다는 메타버스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가진 회사들, 다양한 후방 산업에 있는 회사들을 오히려 좀 주목을 한다면 그 기술들이 발전을 해가면서 쓰일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좀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자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 대단한 분 모시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